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3일 제주 KBS에서 열린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다시 봉숭아 학당 토론회 2탄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만한 질문과 답변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들만의 리그는 또 그렇게 시작됐는데요. 역시나 이날도 윤석열의 횡설수설, 어버버버가 가장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껄렁거리며 마치 모든 문제 연구소장이 된 듯 질문에 답변을 해댔지만 정작 본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하고 있나 싶은 모습만 보여줬는데요. 순간순간 터져나오는 무식함과 헛소리는 1차 토론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도 감지됐지만 2차 토론회에서는 편을 먹고 싸우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토론이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원희룡 대 홍준표 유승민의 2대2 구도가 바로 형성됐습니다. 당내 주자들의 공세에도 우린 깐부가 아니냐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던 윤석열은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를 싸잡아 몰아붙였는데요. 사실 몰아붙인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친 거죠. 윤 후보는 제주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선배들이 제대로 했으면 선거에서 이렇게 박살이 났겠냐며 무슨 면목으로 또 나와 민주당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국힘당에 입당하면 잘 키워서 대선 후보 시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매일같이 탈탈 털리니 울고 싶은 생각마저 드는 듯 했습니다. 곧 울 듯한 그의 볼멘 소리가 애잔하게까지 느껴졌는데요.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TV 토론이 시작되자 윤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제주 카지노 공약을 도마 위에 올렸지만 이내 홍준표 후보 대응에 가로막혔는데요. 역시 노련한 홍준표가 한 수 위였습니다. 제주도를 라스베가스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겠다고. 안 그래도 이 난개발 때문에 지금 제주의 이 환경이 죽을 판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로도 만들지 말아야죠. 홍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거듭 문제 삼았던 윤 후보와 역술인과의 관계를 다시 소환해 윤석열 후보를 난감하게 만들었는데요. 할 말을 잃은 윤 후보는 잘 모르겠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홍 후보는 윤 후보를 상대로 제주 제2공항 공약에 관해 물으며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떠냐고 물었는데요. 윤 후보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예전 토론 때 원 후보에게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죽철판을 깔아서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더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천공 스승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다며 유튜브를 한번 보라고 해서 봤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윤 후보와 역술인 천공 스승 간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파고든 겁니다. 이에 당황한 윤 후보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모르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받아 넘겼는데요. 하지만 순간 그의 얼굴은 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2공항 이제 추진한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제2공항은 무조건 가야 되고 제주도를 위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성산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도민들 간의 어떤 타협이 안 된다 하면은 좀 중앙 정부가 그 직접 좀 나서서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합당하는 또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추진을.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내 천공선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유승민 후보가 정확한 뜻이 뭐냐고 묻자 윤석열 후보는 해석을 잘 못했으면 쫓겨났겠냐고 말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 실패하자 도망 나온 걸 쫓겨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검찰총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어떻게 제가 해석을 그걸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저는 검사 시절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총장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아니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알겠습니다. 드러나면 난대로 그래, 처리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 말이 글쎄, 무슨 뜻인지를 대통령이- 제가 묻는 겁니다. 글쎄 무슨 저는 뜻인지 뭐 모르시겠다고요? 순진하게 예.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저보고도 왜 예.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네.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그 박영수 특검이나 네.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특히 수사라는 박영수 거는 특검 거침이 같은 없어야 되는 경우에는 거죠. 뭐 예, 나오는 여러 대로 해야 비리가 되는 지금 거죠.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예. 윤 후보는 저는 검사 시절에 욕먹어도 총장님 말을 안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에 드러나면 처리하면 되는데 제가 순진하게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면서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라고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였는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장동 사건 의혹 대상으로 거론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지를 묻는 유 후보의 질문에 수사는 거침없이 해야 한다. 나오면 다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그의 말 중 가장 웃겼던 건 자신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자백 아닌 자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거겠죠. 계속해서 유승민 후보는 복지 정책을 놓고 윤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증세를 안 하겠다는 윤 후보는 그새 또 말을 바꿔 간접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이런 주장을 펴는 글을 보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가 싶었습니다. 결국 그의 말인즉 소득세 법인세는 인상하고 복지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는 그걸 알고 말하는 걸까요? 대체 두툼하게 하겠다는 복지 정책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종일관 어버버버에 유승민 후보의 말을 반복해 따라서 이어가는 그의 토론은 미취학 아동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 정책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복지 정책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두텁게 또 규모의 경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그럼 해주실래요? 그 복지 정책이 윤석열 뭐냐,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네. 그 핵심이 뭐냐? 네.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과 뭐가 다르냐? 분명히 코로나 이전보다도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다가 고령화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복지는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이제 증세에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님은 세금은 안 거두고 복지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어떤 복지를 할 거냐? 이러니까 이제 답변이 두텁게 규모의 경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 증세에 대해서 좀 증세를 너무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급속히 지금 그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지금 아주 좀 쫄라매야 된다. 그러니까 윤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늡니까, 줍니까, 동결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주면서 예. 하다 보면 물론 코로나 긴급구조는 별도이지만 예. 복지는 좀 우리가 당분간은 조금 더 효율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복지 지출에 비해서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그 총 복지 지출이 네.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분들한테 제대로 가야지 예. 이 중간에 이런 누수 현상이나 지금 이런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다음 정부가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 부채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네. 복지를 할 수는 하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증세를 정부의 복지, 궁극적으로는 저도 건강보험이든 우리 뭐 유 여러 의원의 가지 지출에 말씀대로 비해서 네, 우리 증세도 윤석열 후보님은 좀 필요합니다. 증세도 필요한데 증세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예, 증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 먼저 우리가 아니 증세라든지 지난번에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잖아요. 그럼 네. 증세를 필요하면 아니 뭘, 부가세 뭘 인상이라고 하는 하죠? 거는 예. 이거죠. 부가세가 자영업자들한테 알겠는데요. 많이 저게 아니 그래 가니까. 증세가 필요하면 네. 뭘 증세를 합니까? 뭐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든가 뭐 법인세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간접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지를 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네. 그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다. 네. 간접세는 부가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죠. 네, 물론이지만 예. 부가세는 이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예. 이 최종적인 그 원래 부가세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 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이어 홍준표 후보는 대선 후보 중 도덕성이 최하위 후보라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본선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물었는데요. 이에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 털려서 더 이상 털릴 게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털었다는 사람이 털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금이나 쌀 말고 곡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쌀은 곡식이 아닌가요? 대체 이 무식한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시종일관 우기기, 아는 척하기, 횡설수설의 동문서답까지 이런 자가 과연 대통령을 할 수는 있을까요? 왜 사법고시 구수나 했는지를 이제서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 도덕성 문제를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와요. 만약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턴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탈탈 털려왔기 때문에 더 털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 어머니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 하겠다. 지원은 뭐 좀 해야죠. 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네. 지금 북한에 가 있는 우리가 그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원리금 상환 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네네. 12억 8,400만 불입니다. 그래요. 이 못 받은 돈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래 또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인도적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 현금이라든가 예. 또는 이게 불량미나 이런 거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 주곡인 쌀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예. 좀 다른 거로 어떤 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쌀 아닌 다른 곡식이라든지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쌀도 최소한 쌀을 지원해 버리면은 한 5년 정도를 불량미로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안보 차원에서 쌀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